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위탁교육, 해외 위탁, 국내 위탁,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탁교육 선발 절차, 준비사항, 진급, 어떤 친구들이 위탁을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은 저의 그 찐팬, 저희 동반자가 되신 선배님이 그 선배님께서 해외 위탁교육으로 유학도 오래 하셨고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선배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외 위탁 갔다 오고 해외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선배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우연히 만난 그 유학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잘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잘 또 진로를 판단했던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위탁교육. 첫 번째, 위탁생 선발 소요 및 진급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외 석박사 위탁생 소요가 많이 나왔는데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도발을 계기로 야전성 강화, 합동성 강화 등이 대두되면서 전문 학위 과정은 50% 이상 삭감되었고, 그 대신 국외 군사교육 비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한 전문 학위 과정의 특징을 보면 해외 교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고 국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인문사회 계열보다는 이공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방산비리 등의 과정에서 군인이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 사기를 당한다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위탁교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 위탁교육에 생각이 있는 후배들은 자신이 먼저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가 될 것인지, 야전 및 전투 전문가가 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위탁교육을 다녀오면 우대하고 진급을 시켜주는 시대도 아주 과거에는 있었어요. 진짜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위탁교육을 가면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에 진급을 늦게 시키기도 합니다. 또 전투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미국 OAC를 보냈더니만 나중에 미국 석사학위를 신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그 2010년도에 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그 적의 도발이 있으면서 야전성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위해서 똑똑한 인력들은 야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자, 막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사 친구들 오면 예전에는 1년 소대장하고 바로 참모장교로 빼간다든지 전속부가 빼간다든지 그랬는데, 이때는 육사 친구들 오면 최전방으로 다 보내버리고 소대장만 2년씩 시키고 그랬어요. 참모장교들로 유사 친구를 잘 안 보냈어요. 3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전성을 강화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게 국내 그래서 위탁교육을 50% 이상 삭감했구나. 그래서 줄였고,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공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최근 이제 방산비리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물론 배임 횡령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몰라서 사기를 당한 분들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위 과정을 유지해야 된다. 인문계열보다는 이공계열이 늘어나고 있다. 역시 이공계열이 사회에서도 밥 먹고 살기 편하고 군대에서도 이공계열이 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급인데, 이제 예전에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서 위탁교육까지 보내서 투자를 했으니까 얘들을 진급을 쭉쭉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야, 위탁교육 가면 사실 야전의 애들보다 편하잖아. 그러니까 진급에 약간 불이익, 페널티 이런 표현이 조금 거시기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조금 안 좋게 좀 평가하는 케이스도 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은 국내 위탁교육 갔다 왔는데 서롱도 1차 진급하시고 3사에서 교수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운이 없으면, 만약에 그 당시에 지휘관이나 인사 최고 업무를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야. 그럼 그 해에 위탁교육 갔다 왔으면서 진급 들어가는 분들은 안 좋은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지휘관이나 인사 업무를 하는 분이 야, 위탁교육 갔다 와도 그런 게 있어? 하면 그분들은 또 운이 좋게 동등하게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전투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미국 OAC를 보냈더니 나중에 미국 석사학위를 신청하는 인원은 좋게 평가받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정책, 기술 전문가 또는 야전, 군사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정책, 기술 전문가는 일반 학위를 이제 보내고, 야전, 전투 전문가는 군사교육 을 이제 위탁을 보낸다 이거. 이 군사 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 미국 OAC 또 독일 OAC 또 하여튼 해외 군사교육 위주로 막 보내는데, 얘가 갑자기 이쪽 일반 학위를 또 받으러 이랬대. 그러면 얘는 정체성이 뭐야? 그냥 나가서 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평가를 약간 안 좋게 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돼. 내가 군사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군사교육을 계속 위탁교육을 갈 것이냐, 아니면 위탁교육을 통해서 군대의 기술 전문가, 정책 전문가 될 것이냐, 요거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및 해외 위탁. 두 번째, 누가 전문학위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병과 기술 전문가, 정책 분야 전문가 쪽으로 진출하려면 위탁교육을 갔다 온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전에서 장군 되고 뭐 이렇게 쭉쭉쭉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 전문가, 정책 분야 전문가 쪽으로 진출하려면 위탁교육을 갔다 오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위탁을 안 받아도 되지만 그만큼 업무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 군인이 무슨 학위 교육이냐, 위탁 교육이냐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사단급 이하, 야전 부대에서만 아무것도 모르고 야전에서 뺑이 친 사람들이다. 이 뺑이 친 사람들이 선배님의 표현이 아니고 제 표현이에요. 야전에서만 근무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부러우니까. 나도 가고 싶은데 난 잘 못 갔으니까. 방사청, 그리고 기능사령부, 그리고 육본 일부 부서, 분석평가단, 전력발전 관련 부서, 국방부 일부 부서에 근무하려면 위탁교육 이 필요합니다. 이 선배님이 상위 부서에서 보직하면서 어떤 전차나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되는데 야전에서 필요한 작전 요구 성능을 도출하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스펙을 분석해야 되는데 또 업체에서 주관으로 하는 기술 검토 회의 등을 하는데 그때마다 모르는 기술적인 용어 또는 그 개념 기계에 대한 개념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으려면 또 이해하려면 논문을 읽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 병과 기술 전문가 정책 분야 쪽으로 진출해서 정말 상위에서 이런 업무를 하려면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차가 있는데 전차가 이렇게 꿀렁꿀렁 가서 충격 흡수 기능이 필요하다. 전차에서 예를 들면 충격 흡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작전 요구 성능을 요청을 했어. 그 정책을 하는 분들한테. 그럼 이제 그 정책을 하는 분이 기술 전문가 또는 정책 분야 전문가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구나 라는 야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민간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소재와 어떤 기술력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주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이 소재가 정말 충격 흡수하는 소재가 맞는지, 얘네들이 말하는 이 기술력이 충격 흡수하는 기술력이 맞는지, 생뚱맞게 충격 흡수가 아니라 궤도가 부드럽게 간 기술인데 충격 흡수 훔치지 않았는지, 또는 그 소재에 대한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10,000원이 정말 타당한지를 내가 검증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쵸? 그리고 자기들이 증명하는 보고서, 자기들 기술력을 나타내는 보고서 또는 이런 회의 이런 것들에서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 기술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정말 그 큰 차원에서 업무를 하려면 기술 전문가, 정책 분야 쪽으로 업무를 하려면 그 학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당연히 필요하지. 이런 거 모르니까 그쵸, 사기 당하겠지. 일부러 사기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학위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에서는 교수들이 연구하는 것, 쉽게 말해서 연구비를 획득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는 거는. 다시 말해 연구비를 획득 못하는 연구들은 연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돈이 될 만한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 대다수다. 근데 사회에서 봤을 때 군은 돈이 안 되는 연구 대상이니까 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학위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병과기술 전문가, 정책 분야 전문가 쪽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은 위탁 교육을 갔다 온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중에서도 첫 번째, 지원 자격입니다. 위탁 교육의 지원 자격. 위탁 교육에 가려면 일단 장기 복무가 선발이 돼야 됩니다. 다음 해당 병과 및 특기에 맞아야 되고 어학 성적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국내 위탁은 토익 600점 이상, 해외는 토플 80점 이상, 일부 과정은 별도 어학 성적을 요구합니다. 물론 저 성적을 받는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국내는 최소 토익 750점 이상, 해외는 최소 토플 90점을 받아야 경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징계는 없어야죠. 징계 있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선발 계획은 통상 6월 말 7월 초에 하달이 되고 8월 초에 면접 및 선발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확정이 되고, 추가 선발은 9월 초에 계획 하달해서 추가 선발 면접 심의는 10월 초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부터 되라 요 말이죠. 위탁교육 갔다 오면 위탁교육 갔다 온 만큼 의무 복문이 늘어나요. 내가 위탁교육 2년 갔다 왔다. 근데 장기자원제 전역을 하겠다. 그러면 5년차 전역이 아니라 7년차 전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및 해외 위탁교육 1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